검사내기 1급 제96회 최신기출문제풀이 이론시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그랬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적 특성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가 신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피, 예, 적 그렇게 하고 신뢰성은 검, 표, 중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P는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검은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중립성, 아우 자꾸 오타가 나네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신뢰성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검표 중에 들지 않는 비교 가능성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 2번 가볼게요. 단기말 결산을 위해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오류 정리 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번 정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이다. 2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미계상이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미계상이다. 단기 기타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이다. 지금 보시면요. 뒤에 미상각, 미계상, 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말이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보셔야 될 부분이 오류 정리 시 단기 순이익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손익계산서 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로 이 재무상태표에 자본 있죠? 자본 항목은 5가지. 자본금, 자본 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렇게 하고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자본 잉여금은 주, 감, 자가 되겠죠. 밑에도 자본 조정도 주, 감,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1번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죠.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해서 자본 조정 항목이다. 그래서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은 자본 조정, 자본의 플러스 항목은 자본 잉여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이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단기에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단기에 실현될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즉, 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본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자, 3번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야말로 이거는 단기니까 이번 단기 안에 실현될 손익이라고 보시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4번 단기 기타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했다. 이거는 기타 대손상각비 그러면은 영업의 비용이었죠. 그랬는데 여기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결국은 뭐냐? 이렇게 지금 구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손익계산서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고로 답은 몇 번이다? 3번. 단기매매증권 평가 2 이걸 미계상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기순이익이 적어지겠죠.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을 한다. 자, 재고자산 하면은 상품이지요. 상품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매출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직접 차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시면 좋으냐? 바로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재고자산이 차감되면 매출원가는 결국은 올라갑니다. 가산하죠. 그래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공식을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매출에서 매출원가라는 것을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그쵸?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해가지고, 단기 매입을 더해서 단기 순매입 더하셔서 거기다 기말을 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기말을 빼시는데 이때 기말상품 재고액 빼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상품 재고액. 이런 과정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금액이 내려가죠. 장부,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이렇게 직접 차감을 한다 그랬는데 재고자산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결국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 일단 2번이 틀렸어요. 직접 차감한다 그랬는데 재고자산의 요 기말 상품 금액을 차감을 해서 매출원가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3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쵸? 수량과 수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감모라고 그러는데 감모 중에서 정상적인 감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매출원가에 가산을 한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감모는 방금 보신 것처럼 기말상품 재고액을 줄여주잖아요. 고로 매출원가가 올라가는, 즉 가산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 중에서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다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분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대변 쪽으로 재고자산을 빼주시고요. 세 번 쪽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정답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골라봐라. 자, 여기 지금 설치를 위해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해서 지출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원가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로 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대 비용으로 볼 수가 없겠네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이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는 지금 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구입하려고 할 때 이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돈을 유입을 시킬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차입했을 때 이자가 발생해요. 그런 이자에 대해서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 즉 건물이면 건물에다가 플러스, 토지면 토지에다 플러스 해주겠다는 거니까 부대 비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안 칠해졌어요. 자, 그 다음 자, 재산세는 우리가 재산세는 1년에 2번 낸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것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취득세, 이런 것들도 취득과 관련이 있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 부분도 자, 부대 비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A, C, E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중에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에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연구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구 단계, 처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2번 생산 전 또는 사용 전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이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이다. 자,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이다. 자, 이런 활동들은 다 개발 단계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다. 자, 이렇게 나눠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은 은혜상사가 단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서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4월 1일 날짜에 보통주 200주 주당 만원씩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한다면은 금액 200만큼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돼 있었겠군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매매증권 해서 200만큼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중간 배당금을 수령했다 라고 했으면은 대변 쪽에 중간 배당금 또는 뭐 배당금 수익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0주 1000원씩 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통주 시가가 주당 12,000원이래요. 그러면은 만원 가든 거 2,000원 차이 나니까요. 2,000원 곱하기 200주 2,000원 곱하기 200주 해갖고 얼마입니까? 4. 그래서 40만원인가요? 40만원만큼이 결과적으로 평가해갖고 자, 대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해서 평가해서 이익 났다 40만큼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단기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금액은요. 여기 있던 200하고요. 40 합쳐져서 240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 영업의 수익은요. 영업의 수익은 결과적으로 이 단기매매증권 요 40만원하고 배당금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60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여기 있던 12,000원 곱하기 2,000주 이렇게 바로 곱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곱하셔도 된다. 이 두 개를.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영업의 수익은 방금 보셨던 평가 이익 40하고요. 그리고 배당금 수익 20까지 합쳐서 답은 2번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자본 항목에서 뭐뭐이란 자본거래에서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 부분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 주식회사의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었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쓰시기 전에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어요. 이익잉여금. 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3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지금은 자본금도 아니고요. 자본잉여금도 아니고요.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자본조정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본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감자가 되겠습니다. 주감자. 그래서 주감자. 그래서 주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중 해당되는 건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7번에 2번 정답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이 아닌 것.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언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판매를 보는 거죠. 유언과 보상이 완전히 구매자에게 넘어가야 되죠.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던 모든 그쵸?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이젠 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2번이 벌써 틀렸네요. 자, 소유권이 있을 때 행하던 행사 권리를 다시 활용하면 안 되겠죠. 3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판매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원가관리 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경영 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벌써 4번이요.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이 틀렸죠. 원가 관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이 부분은 재무제표 이러한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번이 틀렸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외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는 또 조금 특이 계정이 필요할 것 같아. 특계정. 그래서 특계정을 딱 그리셔가지고 특계정이 지금 적어도 두 개는 나와줘야 되겠죠. 하나는 제공품 계정이 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 그래서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제공품 차변에 기초가 오죠. 기초.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기말이 옵니다. 기말. 그러면서 여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온다. 차변 쪽에.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편에는 기말이 온다. 기말이 오면서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서는 기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는 지금 보시면은 뭘 또 쓸 수가 있을까요? 제품 쓸 수가 있겠네요. 제품도 차변 쪽에다가는 기초 제품을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차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다가는 써주실 수 있는 게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지금 매출 원가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기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씩 넣어볼까요? 제공품 기초에는 10만원, 여기다가는 10만원 쓰실 수가 있겠다. 기초에다 1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 부분에다가는 13만원,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35만원입니다. 35만원. 고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45만원, 차변에 합의되겠어요. 여기가 45만원이다. 고로 대변 쪽에도 45만원 쓸 수 있겠죠. 45만원.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계산해 보시면은 금방 나와요. 자, 얼마입니까? 32만 원인가요? 32만 원. 오케이.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2만 원이면 32만 원 숫자도 잘 써요. 자, 기초 제품이 3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30. 자, 기말이요. 기말 제품이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8만 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차변의 합이 62만원 이죠? 62만원. 그렇다면 대변의 합도 62만원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62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빼보시면은 34만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결국 34만원이 뭐다? 그렇습니다. 매출원가. 따는 얘기가 되겠죠. 매출원가가 34만원 들어야지 두 개 합쳐서 34, 28 더해서 62.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볼까요? 기초 제공품 10만원, 기초 제공품 10만원, 기말 제공품 13만원, 단기 총 제조 원가 35만원, 차변의 합이 45만원, 대변의 합도 45만원. 그렇다고 한다면 32만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초 제품 30과 32만원 더해서 62. 그래서 62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가 34만 원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이 보조 부분 원가 배부하는 방법을 크게 3단계, 어떻게 보면 3가지 방법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직접 배부, 단계 배부, 그리고 상호 배부.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는데, 직접 배부는 보조 부문 간의 상호 간의 용역 제공을 완전히 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가장 간단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오케이, 맞는 설명이 되겠다. 단계 배부나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제공을 고려를 하죠. 그래서 용역 제공 고려를 합니다. 보조 부문 간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부가 상호 연립 방정식까지 도입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확해요. 그리고 단계. 그리고 직접 배부법.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로 1, 2, 3번이 다 맞는 것이고요. 4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여기 보시면 단일 배부법이 아니다.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배부법을 우리는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한다. 이중배부율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배부율법, 이렇게 변동과 고정으로 나누지 않아요. 단일은. 그래서 이중배부율법만 나눠줍니다. 답은 4번이 틀렸다.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종합원가 특징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벌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원가, 간접원가를 나누지 않는다. 예, 계산하지 않아요. 자, 기말 시점에서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이 존재를 한다.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량 생산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그렇습니다. 돈 받은 때가 아니에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랬을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무인 판매기의 경우에는 현금을 인치 꺼내야 되겠죠. 반환 조건부 판매나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였을 때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혹은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공급 시기로 봅니다. 대표적인 거가 우리 홈쇼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14일 이내에 뭐 구매 의사가 없더라도 14일 지나면은 판매된 걸로 보는 이런 기한이 지났을 때 판매가 확정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4번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장기 할부입니다. 장기라는 것은 1년 넘어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받는 걸 말하는 건데, 그때 대가의 전부를 받을 때, 그때를 실제로 이 전부 받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다음 중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거, 자,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입니다. 토지, 그리고 복권, 자, 수돗물 이런 것들은 면세인데 복권이 혹시 또 과세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신문입니다. 신문, 광고, 신문에 광고 내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신문 자체를 공급하는 거는 면세지만 신문 광고는 뭐다? 과세가 됩니다.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저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마지막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본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물건도 나가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본다. 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7가지. 근데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은 꼭 이거는 필요적 기재니까요. 선택이 아니에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벌써 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죠. 5월 합계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매일매일 끊기 힘들죠. 그랬을 때 달별로 5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 걸로 자, 해야 되죠. 발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국세청 전송은 다음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입니다. 의무. 개인처럼 뭐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뭐 넘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거 법인은 무조건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